안녕하세요, 하늘빌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댓글을 보니까 이 사람 한의사 맞냐고, 이 사람 채널은 한의학 이야기 빼고 다 했는데 한의사가 맞는지 모르겠다, 운동 얘기랑 철학 얘기밖에 안 하는데 이런 댓글이 있어가지고 읽어보니 맞는 말이더라고요. 마침 잘 됐다 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의사라 하면은 뭐가 궁금할까요? 한의사의 연봉 이런 거 궁금하겠죠. 한의사는 크게 나누자면 일반적으로 페이닥터, 월급을 받는 봉지기가 있고 개원을 한 개원의가 있습니다. 개원의도 천차만별이고 봉지기는 대체적으로 구간이 정해져 있긴 해요. 새우 기준으로 하는데 보통 주 5일 기준으로 새우 550에서 새우 1000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다르고 보통 인센티브제가 어느 정도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진료를 잘 본다 하면은 수수료액이 1000만 원에 가깝게 받을 수가 있죠. 너무 돈 이야기부터 하니까 좀 그렇네요. 그리고 한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의과의 기능의학적 관점과 굉장히 유사하다, 거의 맥을 같이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혈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도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검색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혈압이 높아서 뇌혈관이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높아지기 때문에 혈압을 낮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뇌출혈을 막기 위해서가 주된 이유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의학적 관점으로 보자면 어떻게 보냐면 왜 고혈압이 되었을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실 뇌졸중의 80%가 넘는 약 한 85% 정도가 뇌경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풍이어가지고 몸 반을 못 쓴다 할 때 실제로 뇌혈관이 막히는 경우, 터지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85% 정도예요. 근데 뇌혈관이 안 막히게 하려면은 혈압이 어때야 될까요? 사실 높아야 되는 겁니다. 혈압이 낮고 느리게 가면은 더 막힐 가능성이 높겠죠. 좀 빠르게 쏴서 혈액을 안 막히게끔 좀 뚫어줘야 되는 기전인 거잖아요. 뇌경색을 막기 위해 혈압이 낮는 게 좋을까, 높은 게 좋을까? 이거는 당연히 높은 게 좋은 겁니다. 몸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뇌경색이 올 것 같은데 해서 혈압을 좀 높게 조절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혈압이 높다고 해서 혈압을 낮추는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되냐?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의논이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혈압약을 먹지 말아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천편일률적으로 혈압이 130 넘으니까 무조건 이 혈압을 낮춰야 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성은 사실 저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사람이 혈압이 높아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혈압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게 기능학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관계를 굉장히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고 복잡하게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게, 한의학이 사실 이런 관점과 굉장히 부합해서 저는 한의학 자체를 너무 사랑해요. 저는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한의학에 대한 인식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갖고 있었던, 한의학을 접하기 전에, 배우기 전에 갖고 있던 어떤 기본적인 의학적인 지식 있잖아요. 그것이 많이 반박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기 걸리면은 무조건 병원 가가지고 주사 맞고 항생제 타먹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그게 대세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제가 어릴 때 말해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저는 정말 그게 치료제인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코가 막힌다 하면 그 약을 먹으면 코가 막히는 원인을 해결해 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거든요. 기관지를 좀 확장시켜서 코 막힘을 좀 풀어주는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코가 막히는 이유는 건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은 점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흐름에서 한의학의 비전은 저는 매우 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이랑 한의사랑 보디빌더랑 또 접점이 하나가 있는 단어가 바로 스테로이드인데, 보디빌더들이 쓰는 스테로이드랑 한의사, 의사들이 쓰는 스테로이드는 완전 다른 겁니다. 완전 그냥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피부 트러블이 나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랐어 할 때 그 스테로이드가 한의사나 의사들이 굉장히 신경 쓰는 단어거든요. 요것들은 코티솔 호르몬 이쪽이라고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방이랑 근육을 분해해서 이거를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염증 반응을 좀 억제를 시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양해야 되는 물질이에요, 이 스테로이드는. 그러니까 친구가 스테로이드 알약을 많이 받아왔대,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해가지고 먹잖아요. 살이 뒤룩뒤룩 찌게 돼요. 그게 이겁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은 인슐린 민감도가 좀 박살이 나요. 박살이 나게 되면 살이 잘 쪄요. 그러니까 살 잘 찌는 체질로 가기에는 이 코티솔 호르몬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스테로이드, 요거를 장복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반대로 이 보디빌딩에서 이야기하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아예 개념이 다릅니다. 요거는 근육을 합성하는 거죠. 그리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게 아니고 염증 반응을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테로이드 하는 사람들 여드름 많고 여드름이 막 울투들하게 나는 거죠.
그 염증 물질을 제어를 못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테스토스테론 뭐 요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작용으로 호전성 이런 걸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요. 한의사로서의 장점, 진료를 볼 때 내가 어떤 외부적인 물질을 주입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팔꿈치가 아파서 왔어요. 팔꿈치가 아파서 왔는데 상당히 만성화가 됐어요. 아픈 지 너무 오래됐고 예전에 다쳐가지고 막 욱신욱신하고 그랬는데 그걸 가만히 냅뒀더니 완전 만성적인 통증이 됐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 가서 주사 맞아도 그때뿐이고 시간 지나면 또 더 아픕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그 맞은 주사가 스테로이드 주사죠. 여기 있던 염증들 좀 없애주는 효과가 있죠, 일시적으로. 하지만 그거를 또 오래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기 있는 근육이나 인대 힘줄이 약화될 수도 있고 내 인슐린 민감도도 좀 망가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몸이 붓거나 살이 찌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을 해서 써야 하는 거죠. 반드시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시도 때도 없이 아프니까 맞아야겠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사실 이쪽이 팔꿈치가 환자분의 팔꿈치가 아직 제대로 된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몸 입장에서는 그냥 회복 반응을 멈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침이나 약침이나 뜸, 부항, 사열 이런 것을 통해서 치유 반응을 유도를 하는 거죠. 어떤 기전이냐면 팔꿈치가 회복 반응을 안 하고 있어. 근데 이쪽으로 침이 들어가요. 그럼 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어? 팔꿈치 뭐 들어왔다. 큰일 났다. 여기 좀 회복 인자들 좀 보내라. 재생인자 회복 물질도 좀 빨리 보내. 큰일 났어. 이거 뭐 들어왔어. 빨리 가라 그래. 그럼 이쪽이 저절로 회복이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원래 문제가 있는 곳인데 몸이 이렇게 까먹고 인지를 못하고 회복을 제대로 못 시키고 있던 곳인데 거기에 뭐 침이나 뭐 사열 이런 걸 해가지고 회복 반응을 유도를 하면 당연히 좀 회복에 도움이 되겠죠. 그죠? 최대한 스테로이드를 안 쓰고 내 몸의 생명력으로 치유를 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내 몸에 있는 재생인자, 회복인자들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인 거죠. 한의사의 장점은 이제 침 정도만 있어도 침이랑 뭐 손만 있어도 어느 정도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가서 모임 가서도 뭐 나 어깨가 아파 이러면은 바로 풀어줄 수 있고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인기를 얻기가 좀 좋다. 인기를 얻는다는 것 자체는 필요한 사람이구나. 저는 또 이렇게 해석을 긍정적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의사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의사의 업무 강도는 생각보다 좀 높은 편입니다. 몸을 직접 써가면서 치료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할만합니다. 저는 한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한의사로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분야랑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또 한의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침치료를 했는데 왜 어떤 기전으로 나을까를 공부를 하기 위해선 생화학이 필요하겠죠. 이 한약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의 질병을 고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이제 생화학으로 갈 거고 또 식물학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식물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동물성 약재도 있거든요. 동물에 대한 또 호기심도 생겨요. 동물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니까 좀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는 굉장히 예민하고 또 그래서 불편한 증상들을 호소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둔감해요. 둔감한 사람들은 오히려 둔감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 자체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사람 자체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철학에도 관심이 생기고 심리학에도 관심이 생기고 그리고 또 뇌과학에도 관심이 생기고 이러면은 사실 모든 분야에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저는 최근에 부동산 얘기도 좀 할 정도로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 제가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여러모로 좀 박학다식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봐요. 또 뭔가 얘기를 더 하고 싶긴 한데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